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9장 278페이지에 지도감독에서 이제 각종 규제인데, 자, 여기서부터는 거의 이제 복습이에요. 복습.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의무들을 이제 위반했을 때 각각 어떤 제재를 받는지 뭐 그런 그런 내용들이니까, 그리고 이 부분을 잘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80점 이상을 맞출 수가 있는 것이 90점까지. 자, 한 장 넘겨보시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감독상의 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282페이지. 이게 이제 감독상의 명령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바로 볼게요. 우리 부동산하고 우리 법에서 나오는 사람 중에서 제일 높은 행정기관이 어디입니까? 국장이죠. 대통령은 본 적이 없죠. 우리 법에서. 대통령이 뭐 어째 했다는 건 없어요. 네, 국토교통부 장관이 뭘 어떻게 한다는 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높은 행정기관이 국장입니다. 국장 밑에 누가 있어요? 그렇죠. 시도지사가 뭐 이제 교육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이런 시험에 관한 이런 내용들을 다 시도지사죠. 그래서 시도지사 밑에 누가 있어요? 등록관청이 있죠. 시군구.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없는데 분사무소 관할 등록관청도 있다 이 말이에요. 분사무소 관할 등록관청도 있습니다. 이렇게 요런 행정기관들을 감독관청이라고 적혀 있죠. 자, 오른쪽에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감독의 대상자가 누구냐 하니까는 기업이다 이 말이에요. 주인공이 기업이니까 기업을 감독하겠지, 등록관청이. 다음 거정사를 감독하겠죠. 거정사. 국장이 감독하겠지, 거정사를. 그다음 무등록도 감독을 하겠죠, 등록관청이. 그리고 그 밑에 협회가 있습니까? 주의해가지고 뭐 협회라고 적어놨죠. 뭐 협회도 아까 했더니 국장이 감독 받잖아요. 그래서 협회도 국장이 감독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감독 대상자고요. 어떤 경우에 명령을 내리냐 보니까 박스 안에 들어있어요. 1번 거래의 동향을 파악하고 싶다 이 말이죠. 2번 위반 행위 확인하고 싶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구체적으로 행정처분을 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감독상의 명령의 그 유형, 어떤 명령을 내리냐 이 말이겠죠. 세 가지가 있는데 동그라미 1번에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라 이 말이지. 줄이면 업무 보고해라. 두 번째는 자료를 제출해라 이 말이고 필요한 명령. 그리고 세 번째가 공무원을 그 밑에 출입시켜가지고 장부 같은 거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지. 이런 명령들이에요. 그러면 공무원은 아까 했잖아요. 내가 공무원임을 증명해야 되죠.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에면 증표가 있어요. 공무원증, 조사검사 증명서를 상대방에게 내보여야 되겠다 이 말이지. 자, 이제 불응시 제재가 나오죠. 불응했다. 자, 불응했다는 말은 감독상 명령을 위반했다 이 뜻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경우가 이런 거예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려 했는데 보고를 안 한 거예요. 맞죠? 보고하게 했는데 어떤 보고? 거짓 보고하면 위반한 거예요. 그리고 자료 제출하려 했는데 자료 제출 안 했죠. 하긴 했는데 어떤 자료? 거짓 자료 제출하면 위반한 거죠. 자, 마지막에 공무원 출입에 대해서 거부했다는 얘기, 거부. 공무원 출입에 대해서 거부했다는 얘기는 어떻게 한 거야? 거부를 한 거는 문을 안 열어줬다 이 말이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 방해했다 이 말은요. 저게 방해예요, 저게. 자, 방해란 말은 저렇게 막 시끄럽게 떠드는 거예요. 노래 부르면서 막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기피 있죠, 기피. 기피는 뭐냐, 기피. 기피는 이리 오세요 했는데, 안 오는 게 아니고 저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 방해, 기피. 이 단어를 기억합니다. 이 단어. 그게 다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것이라 보시면 돼요. 자, 그래가지고 불응했네 그러면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떤 제재를 받을까 하니까 6개월 범위 안에서 업무 정지가 적혀 있죠. 자, 구체적으로 몇 월입니까 이거? 3월입니다. 나중에 나오겠지 업무 정지할 때. 그 다음에 거래정보 사업자는 얼마라고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되겠죠? 거정사, 협회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아까 나왔었잖아요. 감독상 명령 위반. 자, 이제 행정처분 한번 가볼게요. 행정처분. 적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행정처분이라고 하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행정처분은 쉽게 얘기해서 행정처분이라고 하면 요거예요. 취소 아니면 정지예요. 되겠죠? 행정처분은 취소 아니면 정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의무를 위반해 가지고 어떤 행정처분을 받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무슨 취소, 무슨 정지 이렇게 나와야 돼. 답이. 그죠? 행정처분을 물어봤을 때는 취소 아니면 정지라는 게 나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업공인중개사, 여기다 소속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거정사. 여기에 없는 사람, 두 사람만 얘기해 보세요. 없는 사람 두 사람. 여기 없는 사람? 보조원이 없네, 그죠? 중개 보조원이 없죠? 또 아까 했던 협회도 없네. 협회도 없죠? 그러면 보조원하고 협회는 이 행정처분을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보조원은 일단 가진 게 없어요. 보조원은요, 등록증도 없고 자격증도 없기 때문에 취소 정지할 게 없고, 협회 같은 경우에는 공제사업을 운영을 하니까 기업들이 막 거기에 이제 가입돼 있고 업무를 만약 정지시킨다면은 이렇게 마비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행정처분을 안 한다 보시면 돼. 요 세 사람, 개업하고 소속하고 거정사에 대해서 법령을 위반하잖아요. 그러면 그에 따른 행정상의 책임, 행정상의 책임으로서 받는 것이 행정처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러한 행정처분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누가 하는 거냐 하니까 자격을 부여한 이 말이죠. 자격을 부여한 각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있죠. 이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자격증은 시도의사죠. 그러면 시도의사만이 자격의 취소, 자격의 정지할 수 있는 거예요. 등록증은 누구한테 받았어요? 등록증. 등록관청한테 받았으니까 등록관청에서 등록 취소 업무 정지하는 거지. 거정사의 지정서는 누구한테 받았어요? 국장한테 받았으니까 국장이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뭐 등록 취소 이런 말 나왔으면 무조건 틀렸어요. 그리고 등록관청이 자격 취소, 자격정지 무조건 틀린 거예요. 말 자체가. 되겠죠? 자, 이제 전체적인 개괄을 한번 적어볼게요. 요거 중요한 거. 행정처분 개관. 행정처분이 우리 법에 총 몇 가지가 있어요? 5가지 있죠? 5가지. 자격 취소부터 가볼게요. 자격의 취소. 그 다음에 자격의 정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등록 취소. 네 번째가 업무 정지. 다섯 번째 지정 취소. 그래서 요거부터 이 종류부터 먼저 외워야 돼. 이렇게 5가지를 순서대로. 자, 그럼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대상자. 각 행정처분의 대상자. 자격 취소의 대상자는 자격증 가지고 있으면 다 대상자예요.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다 대상자다. 그러면 여기다 뭐라 적으면 되겠어? 공인중개사예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공인중개사. 이 사람이 등록을 했건 뭐 소속이건 등록 개업이건 소속이건 집에 놀고 있든지 간에 뭐 다른 일을 하든지 간에 자격증 있는 사람이면은 다 자격 취소의 대상자예요. 그죠? 네. 그러면 저는 자격 취소의 대상자입니까? 네. 저는 자격 취소의 대상자예요. 저는 아주 독한 사람이죠. 자, 그다음에 자격정지. 자격정지는 누구만 대상입니까? 자격정지는 오로지 소속입니다. 자격정지는 소속 공인중개사만 받습니다.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를 받습니까? 개업은 자격정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왜 말을 못해요? 개업은 자격정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개업은 안 받습니다. 소속만 대상이라며. 개업이 자격정지 이렇게 무조건 틀렸다고. 그거는 틀린 거예요. 자격정지 안 받아. 개업은. 되겠죠? 자, 등록의 취소는 누가 받습니까? 등록 취소는요? 개업이 받죠. 업무 정지도 누가 받아요? 개업이죠.
지정 취소는 누가 받아요? 거래정보 사업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처분권자잖아요. 누가 처분을 하는가? 자격증에 대한 취소 정지는 누구만 합니까? 누가 합니까? 네, 시도지사인데 정확하게 자격증을 준 사람이에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로 나와야 돼요. 자, 그다음에 등록 취소하고 업무 정지는 누가 합니까? 등록관청이 하겠죠. 거정사의 지정 취소는 누가 합니까? 국장이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처분의 성격이잖아요. 할 수 있냐 해야 되냐 그 말이지. 할 수 있냐 해야 되냐. 자격 취소는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면 무조건 해야 됩니까? 취소하여야 된다 이 말이. 하여야 한다. 취소하여야 한다 그 말은 기속이에요. 기속. 그 다음에 자격 정지는 할 수 있죠. 이걸 재량이라고 하지요. 등록 취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등록 취소는 반드시 취소가 되는 게 있고 취소를 할 수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속도 있고 재량도 있다 그려보시면 돼요. 자격 업무 정지는 재량입니까? 지정 취소가 중요하다. 지정 취소는 뭐예요? 요건 재량밖에 없어요. 재량이에요. 지정 취소는 재량입니다. 기속은 없어요. 재량이에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처분의 절차, 처분 절차. 자, 취소 같으면은 다 취소를 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청문을 실시해야 돼요. 청문 실시. 그 다음에 정지 같으면은 의견 진술이에요.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 의견 진술. 자, 마지막에 이제 보고 통보. 처분을 했죠. 그러면 보고 통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자격의 취소입니다. 이 자격의 취소만 보고 통보 의무가 있다 이 말이야. 며칠 이내에? 5일 이내에 누구한테 보고하고 국장한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한테 통보. 그래서 이걸 오보통이라고 합니다. 오보통이잖아요. 5일 이내에 일단 국장한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 통보해요. 오보통이라고 합니다. 자격 취소에만 오보통이 있습니다. 다른 처분에는 없어요. 보고 통보 의무가.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격 취소부터 볼게요. 자, 자격 취소 처분권자 누굽니까? 자격 처분권자. 다시 자격 취소의 처분권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잖아요. 누굴 대상으로 합니까? 공인중개사잖아요. 자격증 있는 사람.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요. 어떻게 해야 돼? 취소를 하여야 한다 이 말이지. 자격 취소 하여야 한다. 기속이니까.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잖아, 그죠? 자격증을 부산에서 받았다. 그러면 일은 여기 울산 남구에서 하고 있다. 그런 경우에요. 그러면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는 부산시장이죠. 그 다음에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울산시장이에요. 서로 다르네. 그러면 이 취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냐면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울산시장이 처분에 필요한 절차 뭡니까? 처분에 필요한 절차. 청문이에요.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말을 하면 대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앞에 앉아가지고 대답도 안 하고. 자, 처분 절차를 모두 이해한 후. 울산시장이 청문을 실시한다고요. 그러면서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부산시장에게 통보하면 부산시장이 자격 취소를 명한다고요. 다를 때. 만약에 같으면 지가 다 하지. 부산시장이 청문하고 부산시장이 처분하고 바로. 되겠습니까? 이렇게 다르면 다른 경우가 문제 나오겠지. 서로 바꿔서 나올 거 아니야. 여기를 바꿔서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자격의 취소 사유를 한번 볼게요. 이제 자, 외워야 돼요. 여러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외워야 돼요. 뭐 나중에 외우지. 나중에 안 돼. 나중에 시간 없어요. 이제 나중에 서서히 외워 나가야 돼 이제. 자격 취소 사유 그 암기법이 어떻게 암기법? 암기법부터 먼저 외워요. 부양지역이라고 먼저 외워. 요게 안 외워져 있으면요. 이게 안 외워져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에 자신감이 없고 막 틀릴 것 같아. 그죠? 예. 부양지역부터 먼저 해요. 부양지역이 뭐예요? 자격 취소 사유잖아요. 부양지역. 그래야지 이제 생각을 할 거 아니야. 부가 뭔지, 양이 뭔지. 자, 부정한 방법으로 뭐 했다? 자격을 치르겠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취소지. 양 나왔어요. 양은 일단 양도입니까? 양은 양도가 생각날 거 아니야. 양도하면 따라 나오는 게 뭐예요? 대여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증에 대해서 양도대여, 이건 쉬워. 양도대여. 한 가지가 이 대여한 거나 마찬가지가 있어. 마찬가지. 대여한 건 아니지만 자격증을 대여한 건 아니지만 대여한 꼴이다. 대여한 마찬가지가 뭐냐면 하게 한 거예요. 뭘 사용해서? 성명을 사용해서 중개 업무를 하게 했단 말이에요. 요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하게 한 거는. 그러니까 시키기만 해도 취소라고요. 자격증은 안 빌려주고 그냥 내 이름 써가지고 업무 해라고 시켰죠. 시키기만 해도 취소라고. 아시겠죠? 요거 하게 한 거, 양도되어 하게 한 거. 세 가지가 들어있잖아요. 세 가지가. 이때 지는 뭐예요? 이때 지는 정지예요. 정지 무슨 정지? 자격 정지잖아요. 지금 자격증 하고 있으니까는 자격 정지겠지. 자격 정지는 누가 받았어요? 자격 정지는 누가 받는다? 소속이 받잖아요. 소속이 자격 정지 중에 뭐 했어? 중개 업무 한 거예요. 자격 정지 중에 일하면 안 되잖아요. 소속이. 일했으니까 취소겠지. 그러면 자격 정지 중에 이 소속이 다른 기업의 소속이나 보조원이나 법인의 임원 사원이 됐다고요. 그걸 줄이면 이중 소속입니까? 왜 소속이 다른 기업한테 가가지고 또 소속이 된 거예요? 돈 벌라고 해. 돈 벌라 했잖아요. 돈은 그냥 줍니까? 일을 해야지 주지. 일을 해야지. 일을 했단 말이에요. 결과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정지 중에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지. 두 가지가 되어있죠. 자, 역입니다. 이 역은 뭐예요? 징역입니까? 역은 징역형이에요. 중요한 게 뭐야? 이 법이에요.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가지고 징역받았다. 그럼 어떻게 돼? 자격 취소입니다, 여러분들. 자격 취소, 공인중개사법. 이 법에 의해서 징역받으면 취소라고.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음주교통사고로 징역받았다. 어떻게 돼? 취소 안 되고 어떠하다? 상관없다. 관계없다. 이런 말 하더라고. 취소 안 된다. 당연히 취소 안 되지. 이 법이 아니니까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답을. 다행이다. 막 깜빵 간다. 막 이런 소리 안 나오네. 깜빵 간다. 이렇게 나오면은 밑에 지나가는 사람하고 똑같다. 물어보세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집에 가다가. 아저씨한테 와가지고. 음주운전 하다가 이거 징역받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면 아저씨 깜빵 간다 그래요. 그 밑에 지나가는 사람하고 여러분하고 이제 틀려요. 틀려 이제. 밑에는 지나가는 사람은 일반인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뭔데? 예비 뭐? 예비 공인중개사. 자, 자신 있어요. 여러분들은 수험생. 무슨 예비 공인중개사. 지나가는 사람은 일반인이고 일반인하고 여러분은 달라요. 이제는 여러분들은 법을 공부하고 하기 때문에 마인드가 좀 틀려져 이제 마인드가. 근데 깜빡 간다 그러면 똑같아요. 밑에 지나가는 사람하고. 그래서 대답하면 안 돼 이제는. 다시 음주운전 하다가 징역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네, 결격 사유자가 된다 이렇게 나와야 돼 답이. 결격 사유자가 된다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답이. 그게 답이 아직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좀 덜 됐구나 공부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본인이 스스로. 자, 그럼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이 법을 위반하긴 했는데 징역 안 받고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았다. 어떻게 돼요? 이 법을 위반해가지고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았다. 어떻게 돼? 취소가 안 된다고? 당연히 안 되지. 징역이 아니니까. 자, 여러분들 22일, 4월 22일 날 기출문제 특강합니다. 기출문제 특강을 해요. 다 신청하세요. 이 상태로는 안 된다, 여러분들. 이 상태로는 일반인 상태이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 이거. 4월 22일 날 문제를 160문제를 하려고 하다가 160문제? 160문제 몇 회분이에요? 160문 40문제씩이잖아. 그러면 4회분이네. 160문제를 하려고 하다가 나 다시 200문제로 바꿨어요. 5회분이죠. 거의 5회분이죠. 5회분. 기출문제 5회분. 200문제는 양이 많아요. 작년에 해보니까 양이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160문제 하려다가 한 번 더 해보자. 200문제. 4회분하고 5회분하고는 공부가 좀 틀리거든. 이게. 양 자체가. 그래가지고 200문제를 다시 하기로 했어요. 200문제를. 요거.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10시부터 해가지고 6시까지예요. 기출문제 특강. 그러니까 이 기출문제는 한 번, 두 번 풀어가 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기출문제는요, 거의 기출문제를 애우다시피 하고, 보기 딱 나오면 바로 그게 딱 답이 바로 보이고, 거의 애우다시피 하고 들어가야 돼요. 한 5, 6번 풀어야 돼. 똑같은 거를. 그리고 지금 풀 때랑 또 시간 지나서 한 달, 두 달 있다가 풀 때랑 또 틀려요, 보기가. 이게 딱 보면, 문제를 보면. 나한테 오는 게 틀리다니까. 지금은 눈에 잘 안 보이는 게 그때 되면 눈에 보이고 막 그래요. 내가 공부 상태가 어떤 상태에 따라 가지고 이게 틀리다니까, 문제를 볼 때. 그러니까 한 대여섯 번은 봐야, 적어도 대여섯 번 봐야 돼요. 한 거의 많게는 한 7, 8회, 많게는 10회 분량이라든지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책은 5회 분량이에요. 책은 5회 분량. 그러니까 200문제니까 요거 4월 20일이죠. 네, 요거 반드시 좀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들어야겠네. 딱 보니까 상태가 왜 그러냐면 지금 중간에 여러분들 중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 범위 다거든. 이거는 기출 문제니까 처음 전체 범위 다인데 시험 문제 나온 거잖아요. 나온 거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이 전부 나온 문제들이니까 이 문제들을 그러니까는 이론하고 약간 이제 이론 같이 공부하면서 문제 풀 거예요. 문제를. 그러니까 지금 정규 수업 중간에 이제 여기 하나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돼요. 지금 앞부분도 또 나올 거 아니야. 그죠? 앞부분하고 뒷부분도 나올 거고 하니까 중간에 이렇게 한번 특강하는 거 굉장히 전체를 하루에 다 보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날 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전체를 하루에 다 보는 게 그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강을 웬만하면은 그냥 다른 특강들도 다 신청을 해가지고 듣는 게 좋아요. 그게 다 쌓이면 지금 당장은 효과가 없어도 쌓이면은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될 수 있는 시간을 좀 투자를 하고 해가지고 반드시 다 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 태권도 도장도 보내야 되고 하니까 아시죠? 태권도 3만 원 올라됐잖아요. 3만 원. 태권도는 시범단. 하여튼 4월 20일 날 미리 신청을 하시고. 자, 자격 취소 여기까지 됐지. 자격 취소. 그다음에 자격 정지까지 가볼게요. 각각 한 문제씩이에요. 자격 취소 한 문제, 자격 정지 한 문제 이런 식으로. 자, 자격 정지 누가 합니까?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예요. 수업 시간에 대답이 딱 나와줘야 돼요. 수업 시간에. 예, 대답이 나와줘야 돼. 자, 이거 자격정지 누굴 대상으로 한다고요? 누구 대상이다? 소속만 받잖아요. 자격정지는 소속만 받죠?
소속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해서 이 소속 공인중개사가 뭐에 해당이 되면 자격의 정지 사유죠. 자격의 정지 사유에 해당이 되면 몇 월 범위죠? 이거 6개월의 범위예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이 말은 아무리 많이 받아도 6개월의 말이에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 정지를 할 수 있네.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재량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격 정지에는 자격 취소에 없는 규정이 하나 더 있어요. 요거 뭐냐 하니까 등록관청이 이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사실 안 경우에요. 자, 이 등록관청이 소속의 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소속이 자격 정지에 해당한다는 것을 등록관청이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으니까 이게 있겠지. 그죠? 그럼 어떤 경우에 알 수 있어요? 얘기를 해보세요, 한번. 등록관청이 자격 정지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 알 수 있어? 어? 바로 신청하세요. 자, 얘기해보세요. 어떤 경우에 알 수 있냐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이거 전혀 생각이 안 납니까? 등록관청이 니 자격정지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고. 알 수 있는 경우가 딱 거의 있어요. 생각 전혀 안 납니까? 자, 인장 등록해야 됩니까? 소속도? 소속 인장 등록해야 되지. 어디다 인장 등록해야 되는데? 소관청이 왜 나와 있어도 갑자기 지적 소관청을 지적 소관청이 왜 나와 있어? 아니 지금 지적법도 아니고 지금 지적 소관청이 자 소관청이 아니고 등록관청 등록관청한테 인장 등록해야 되잖아. 등록관청한테 인장 등록을 안 했네. 소속이 그죠? 그러니까 소속이 인장 등록 안 했으니까 충분히 알 수 있지. 소속이 인장 등록 안 하면 자격정지 3월이거든. 그러니까 이 등록관청이 너는 인장 등록 안 했으니까 자격정지 3월이라고 알 수 있다고. 그러면 이 등록관청에서 네 자격정지 3월이라고 명할 수 있습니까? 처분할 수 있냐고. 등록관청에서 자격정지 3월이라고 처분할 수 있어요? 없지. 자격정지 처분은 누가 하니까? 시도지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등록관청에서 알긴 알지만은 처분을 못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합니다.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규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사실을 지체 없이 시도지사한테 통보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산에서 자격증을 받았어요. 부산에서 자격증을 받았는데 울산 남구에서 일을 한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등록관청은 어디입니까? 등록관청은 어디? 부산. 부산. 아니, 뭐 어디라는 거야 지금? 부산. 아니. 부산에서 자격증을 받았고 울산 남구에서 일한다고. 그러면 등록관청은 어딘데? 남구청이에요. 남구청. 무슨 산? 남구청이잖아. 등록관청이. 남구청이 등록관청 맞잖아요. 그럼 남구청에서 지체 없이 시도지사 통보죠. 그럼 이때 시도지사가 두 사람이잖아. 부산시장이냐 울산시장이냐. 누구한테 통보해야 돼? 누구한테? 정확하게 하세요. 부산 하지 말고 부산 울산 어디? 무슨 누구? 울산 부산? 이 남구청이요
부산시장한테 전화 못 합니다. 어디 부산시장한테 전화하지? 자, 울산시장한테 통보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이 남구가 어디 있으니까 울산 내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위계 질서라는 게 있잖아. 이게 직속 상관한테 가야지 일단. 그러면 울산시장이 누굽니까? 어? 특강 신청 전부 다 하세요. 자, 대구시장 누굽니까? 홍준표. 경북도의사 누굽니까? 그러면 뭐 이철우 이러면서 막 이름이 궁금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울산시장 누구? 네, 사무소 관할이다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 통보지.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 통보하는 게 아니고 사무소 관할한테 통보하는 거예요. 시도지사한테. 되겠지 여기까지?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뭐가 되냐면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여기 이제 부산시장이잖아. 그리고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울산시장이지요. 이제 다르면 또 이렇게 합니다. 똑같이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울산시장이 처분에 필요한 절차 뭡니까? 이건 진설. 맞아요. 청문 아니에요. 청문은 취소고. 정지기 때문에 의견 진술이라고요. 모두 이행한 후. 두 번째,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 그러면 부산시장이 자격정지 명한다 이런 말이에요. 되겠지, 여기까지? 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자격의 정지를 가볼게요. 자격의 정지 사유 6개월 범위 안에서 몇 월? 3개월의 자격정지 4가지가 있고, 자, 6개월의 자격정지 이제 3가지가 있다 보시면 돼. 되겠죠? 자, 3개월의 자격정지는 어떻게 암기하지? 암기법? 인성설계. 이렇게 암기했잖아. 그죠? 인성설계. 특별시 입한리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인성설계를 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인성설계를 하면 좋은데, 그죠? 하면 뭐 주는데, 인성설계를 안 하니까는 뭘 안 주겠단 말이야. 소 2마리하고 개 2마리하고 안 주겠다. 이 말이야. 금지하겠다. 2소 2개금. 6월입니다. 인성설계 3월이고, 2소 2개금 6월. 이렇게만 해보면 돼. 자, 인 하면 다른 거 없잖아. 그죠? 인장밖에 없죠. 인장. 아까 했던 인장을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것이에요. 등록한 거 사용 안 하고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 사용한 것이에요. 변경 등록 안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변경 등록 안 해도 똑같습니까? 변경 등록 안 해도 똑같습니까? 이거? 3월입니까? 변경 등록. 인장 변경할 수 있죠? 7일이내 변경. 변경 등록 안 했잖아. 그것도 3월이에요. 똑같아. 변경 등록 안 한 것도 등록 안 한 거잖아. 한 거예요? 왜 변경해놓고 왜 등록 안 했어? 등록 안 한 거예요. 누가 등록 안 한 거예요? 누가? 소속입니다. 소속. 정지하나 소속이잖아. 소속이에요. 자, 이 성이 뭐야? 성은 성실이지 뭐.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랬잖아요. 성실 정확하게 설명 안 했지? 설명에 근거 자료 제시 안 했잖아요. 의뢰받은 중개상물에 대해서 누가 소속이 하고 있다니까? 설은 설명서입니까? 확인 설명서밖에 없어요. 설은 확인 설명서에서 소속이 해야 될 일은 뭐? 당해 중개인이 참여했으면 서명 및 날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걸 안 했다는 거야. 걔는 거래계약서죠. 거래계약서에서도 마찬가지 서명 및 날인 안 한 거예요. 자, 이소입니다. 이소는 이중 소속입니까?
기업 소속이 다른 기업의 소속이나 보조이나 법인의 임원 사원이 된 거야. 그냥 이중 소속을 하면 6월이죠. 정지 중에 이중 소속하면요. 취소. 에? 자, 이게는 뭐죠? 이거는 이중 계약서입니까? 자, 소속이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는 없는데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작성을 했을 때는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하면 안 돼요. 짝지가 뭐야? 짝지가.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 거짓 기재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기재가 나왔죠, 지문에. 그러면 이중 계약서 생각나야 돼. 짝지니까. 6월입니다. 금이 뭐예요? 금이. 금지 행위죠. 금지 행위 몇 가지? 10가지예요. 10가지. 금지행위 10가지예요. 10가지 했잖아요. 에이? 10가지. 자, 매매업이죠. 무등록과의 협력입니까? 초과수수제, 거짓된 은행이죠. 관련 있는 증서, 직접 거래, 쌍방 대리, 투기 조장, 시세 부당, 중개 제한. 10가지잖아. 누가 했는데? 소속이요. 소속이 이 10가지 금지행위 하면 6월이에요. 자격정지 일단. 자격정지 행정처분으로서 자격정지 6월. 되겠죠? 자, 여기까지. 자, 거기 보면은 거정사에 대한 지정 취소를 우리 했잖아. 거정사의 지정 취소는 앞에서 점검할 때 했죠. 부분 정일사라고. 이거 넘어갈게요. 부분 정일사는 했으니까 앞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86페이지에 자격 취소 나오지요. 자, 자격 취소 보시면은 뭐 계속 나왔다 돼 있잖아 지금. 자, 자격 취소 누가 처분합니까?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예요. 정확하게 누구 대상?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사람.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면 자격 취소 하회한다. 맞죠? 그래가지고 취소 사유를 보니까 부양지역인데 기억 보니까 부정취득이라 돼 있고 니은 이게 양입니까? 성명사임에서 중개 업무 하게 했죠? 옆에 양도 돼요. 하게 했다, 양도 되어 했다. 이거만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디귿 보세요. 자격 정지 중에 뭐 했습니까? 중개 업무. 자격 정지 중에 중개 업무하고 이중 소속이네, 그죠? 이중 소속. 자격 정지 기간 중에 다른 기업의 소속이나 보조이나 법인의 임원 사원이 됐다. 이 말이 이중 소속했다 이 말이에요. 자, 리얼 이 법을 위반해서 뭐 징역형을 받았네. 자, 밑에 내려볼게. 양가로 2번. 처분권자 다시 한 번 더 누구? 처분권자 누구?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그 동그라미 2번.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달라. 그러면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처분에 필요한 절차 청문이라 적어놨죠. 모두 이행한 후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 이렇게 되는 거죠. 오른쪽에 보고 통보 나와 있네. 자격 취소의 경우에만 보고 통보 의무가 있습니다. 며칠 이내에? 5일 이내에 국장한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 통보. 자, 자격증이 취소가 됐다. 그러면 그 자격증 집에 가져가면 됩니까? 집에 가져가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자격증을 반납해야 된다. 언제? 처음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7반납이라고 했죠? 누구한테 반납해야 돼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한테.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도 자격이 취소가 되면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한테 반납해야 됩니까? 개업도? 개업 자격증 있는 기업 있잖아. 자격증 취소가 되면 개업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한테 반납해야 됩니까? 개업? 예? 맞아요. 조심하셔야 돼. 개업이니까 또 사무소 관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자, 그래서 이거를 5보통 7반하고 합쳐버리면 5통 7반이 되는 거잖아요. 자격 취소에 대해서. 자, 근데 자격증 반납을 안 했네. 반납을 지금 안 했다. 그 위반한 거죠. 그러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중에서 나중에 이제 30만 원짜리예요. 근데 동그라미 2번은 뭐냐 보니까
자격 취소 처분을 받아가지고 자격증 너무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자격증을 확 찢어버렸어요. 그럼 반납할 수가 없잖아, 찢어가지고. 그러면 끝나냐? 아닙니다. 반납할 수 없는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미반납 사유서라고. 그게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미반납,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걸 제출 안 하면 그것도 100만 이하 중에서 30만 원이고요. 거기다가 뭐라고 적어야 돼? 미반납 사유서에다가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확 찢었다. 왜? 이러면서. 왜 3번 적으세요? 적으래매. 그런데 거기다가 그렇게 안 적고 분실해서 이렇게 적으면 어떻게 한 거지? 거짓 사유서를 제출한 거예요. 보세요. 거기 거짓 사유서를 제출했죠? 그래도 얼마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0만 원 똑같아요. 그것 때문에 한 거예요. 자, 됐고, 밑에 됐고 넘어갈게. 자격정지 289페이지. 자,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정지. 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소속에 대해서 자격정지 사유가 발생했지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정지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재량이니까. 자, 몇 월인지 맞춰보세요. 기억 금지행위부터 먼저 나왔네. 10가지. 금지행위 뭐? 6월이에요. 6월. 자, 니은 이중 소속입니까? 이소? 몇 월? 정확하게 하세요. 월 하지 마. 몇 월? 6월. 디귿은 두 번째 줄 보니까는 거짓 기재라고 돼 있고 그 밑에 이중 계약서라고 돼 있네. 이게 몇 월? 6월이죠. 리을 거래 계약서 서명 및 날인 안 했다. 3월이죠. 미음 확인 설명서 서명 및 날인 안 했다. 3월이죠. 비음 성실 정확하게 설명 안 하거나 근거 자료 제시 안 했다. 3월이죠. 자, 마지막에 인장 등록 안 하거나 등록하지 아니야 인장 사용. 3월이죠.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 바로바로. 자, 자격 정지에는 이 규정이 하나 있다고 했죠. 동그라미 등록관청은 자격 정지 사유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도사 통보. 요거예요. 자격 정지만 들어 있어요, 여기에. 여기 자격 취소는 없다 이 말이지. 자, 자격 정지 처분권자가 누구라고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그러나 동그라미와 마찬가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르면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처분에 필요한 절차, 여기서 뭡니까? 의견 제출,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죠. 모두 이행한 후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똑같고. 자격정지 대상은 딱 한 사람 누구?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적혀있죠. 290페이지. 자격정지 기준을 보세요. 자, 자격정지 기준 그 표 말고 표는 다 한 거고 그 제일 밑에 표 밑에 동그라미 2번 있죠. 가정 또는 감경. 두 번째 줄 보세요. 첫 번째 줄 위반행위 동기 결과 횟수 참작해가지고 자격정지 기간의 몇 분의 몇이에요?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는데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말이겠지. 두 번째 동그라미 니은에 가중하여 처분하는 때에도 가중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뜻이죠. 이중소속을 해가지고 6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가중을 해가지고 2분의 1 범위에서 3개월을 가중한다 그러면 총 9개월이죠. 9개월이 안 되고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등록 취소를 한번 볼게요. 등록 취소. 칠판 적어 보겠습니다. 등록 취소. 등록 취소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등록 취소는 등록관청이 개업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적 등록 취소하고 상대적 등록 취소가 있는데 절대적 등록 취소. 이 절대적 등록 취소를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그걸 뭐 물어보겠어요. 제가 절치를 갖다가 지금. 다른 말로 기속이다. 뭐 이런 거죠. 기속이다 뭐 필요다 이 말이지. 기속적, 필요적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끝이 어떻게 끝나야 돼? 끝이 하해야 한다. 이렇게 끝나야 돼. 절치는 하해야 한다. 자, 암기법이 있어요. 암기법. 자, 스토리를 기억하면 스토리.
우리 특별시 입학리에도 도장이 있어. 도장. 태권도장, 무술도장. 거기에 관장님을 뭐라 부르냐니까 이제 사부님이라 불러. 사부님 하잖아요. 사부님이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를 같이 합니다. 근데 사부님이 요즘 바빠가지고 뭘 했어요? 결석을 했단 말이에요. 결석을 하니까 몇 등을 해? 결석을 하니까 2등을 해. 결석을 해도 2등을 하네. 결석을 해도 2등을 하네. 왜? 공부하는 사람이 2사람밖에 없어요. 아니? 사부님이 공부하지요. 그럼 한 사람 누구야? 공부하는 사람. 기억납니까? 가마 정일사, 임겸육이, 그다음에 임정유, 조경야, 성수영감, 부칙 명등반. 누군데? 누가 공부하는 누가? 임겸육이는 기사로서 버스 기사잖아. 버스 기사가 어제 공부를 하는데 우리 부산에 108번 버스 있는 108번 버스가 있는데 108번 버스 기사분이 옛날에 공부했어요. 5월달까지 하다가 지쳐가지고 못해. 힘들어가지고 운전을 못하겠대요. 잠이 와가지고. 버스는 잘 수가 있나? 성경 여러분 오늘은 막 이 정류장에서 자겠습니다. 안 돼. 임경혁이 공부 안 해요. 공부 못한다. 누구? 정일사는 얼굴이 부어가지고 지금 이장 선고도 기권했는데 지금 뭔 공부를 하겠네 지금. 공부 안 해. 공부 안 하고 이 조교약 뭔데 조교약은 키가 커가지고 막 공부 안 해. 거물계 거인 이름 돈도 많고 안 해. 성수형 가면 적선에 간다고 했지. 적선에 바쁘다. 적선에 간다고요. 요거는 자반집을 운영하잖아. 자반집을 자반집을 운영하잖아요. 누군데? 임겸육이 동생이 임정유 이사잖아. 이사님 남자 중개 보조원 임정유 공부한단 말이야. 임정유 아시겠죠? 그럼 임정유가 1등 했네. 그죠? 임정유. 자, 임정유가 1등 했다. 그럼 사부님이 2등 했네. 2등 하니까는 뭘 안 준다 또. 이 동네는 소가 많다 했잖아요. 소를 안 준다. 그리고 양도 안 준다. 이소양 안 준다. 정지 몇 회 먹었어? 2회. 정지 2회.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사부님이 결석하는 바람에 2등 했지. 이소양, 소 2마리 양하고 안 주겠다. 정지 2회 먹었다 이 말이에요. 자, 사는 뭐예요? 사는 개인인 기업이 사망을 하거나 법인인 기업이 해산했습니까? 법인인 기업은 사망이 아니고 법인인 기업은 해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인은 해산입니다. 법인이 죽는 거는 해산이에요. 그런데 우리 대표자 사망, 대표자 사망은 어떤 상황이야? 안타까운 상황이지. 등록 절치는 아니다 이 말이야. 등록 취소는 아니다 이 말이지. 등록증만 바꾸면 돼요. 대표자만 바꾸면 되니까 재교부 상황이에요. 자, 그다음에 부는 뭐야? 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잖아요. 거짓 등록 같은 말이에요. 이 결은 뭔데? 결이 결격 사유예요. 우리 결격 사유 몇 가지입니까? 이게 결격 사유가 13가지잖아요. 이 13가지 다 등록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13가지 중에서 일부만 취소가 되고 일부 규정은 취소 안 되는 거예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 보지 말고 일단은 결격 사유는 절치다. 상치가 아니고 절치다. 자, 2등은 뭐야? 이중으로 등록입니까? 등록이 2번 된 거예요. 여기에 남구에 등록하고 북구에 등록하고 남구에 등록하고 북구에 등록하고 그럼 어느 게 취소가 돼? 뒤에 거 아니야. 그럼 뒤에 거 취소되면 막 뒤에 거 막 취소하고 또 이중 등록하고 뒤에 거 그래 되겠죠. 둘 다 취소입니다. 이소는 뭐예요? 이중 소속이죠. 누가 이중 소속한 거예요?
개업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개업이에요. 개업이 이중소속을 했죠? 절치예요. 개업이 자기 사무소가 이렇게 있는데 다른 데 가서 일을 한 거예요. 다른 기업한테 소속이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너는 다른 데 가가지고 소속공인에서 일해라. 거기 가서 일해라. 네 사무소는 취소시켜줄게. 취소가 되는 거예요. 양은 양도네. 여기 양도 있잖아요. 양도 따라 나오는 거 대여. 그럼 대여한 거랑 마찬가지가 하게 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등록증이죠. 등록증이니까 성명뿐만 아니라 뭐도 있어요. 등록증에는 상호도 있잖아요. 상호가 있다는 얘기는 등록증을 말하는 거예요. 성명 상호 사이에서 중개 업무 하게 하거나 등록증 자체를 양도 대여한 거지. 이 정지는 정지 중인데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 정지 중에 한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업무가 정지되어 있어요. 개업이 업무 정지 중인데 중개 업무 한 거예요. 업무 정지 중에 중개 업무 하면 안 되잖아. 그럼 취소. 그다음에 자격이 지금 자격 정지 중인 소속으로 하여금 정기기간 중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를 하게 했어요. 시켰네. 개업이 괜찮다. 괜찮다. 뭐 알겠나 이러면서 시켰어요. 시키기만 해도 개업은 취소라니까. 정규직인 소속한테 시키면 안 돼요. 그럼 개업은 취소가 되고 이 소속도 너무 착해가지고 시킨다고 했어. 정규 중에 일했네. 그러면 정규 중에 일한 이 소속은 어떻게 돼? 자격 취소. 정지 중 나왔죠, 저기. 정지 중에 소속이 일했잖아. 취소. 그러니까 소속은 자격 취소. 개업은 등록 취소. 둘 다 어디로 가? 집으로 가야 돼, 집으로. 집으로 가야 돼요. 2회. 최근 몇 년 이내? 1년 이내 몇 회 이상? 2회 이상 뭘 받았죠? 업무 정지 받은 거예요. 플러스 또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행위 했다. 결과적으로 업무 정지가 3번이 나와, 3번. 그럼 삼진 아웃이잖아요. 삼진 아웃 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 등록 취소입니까? 자, 상대적 등록 취소를 또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상대적 등록 취소? 재량이죠. 재량, 그 다음에 임의적,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암기합니까? 요거잖아요. 자, 기사긴 기사인데 버스 기사를 말해요. 그래서 길게 발음해야 돼. 기사, 이렇게. 기사, 누가 나와? 아까 했잖아. 임겸육이잖아요. 임겸육이가 일을, 운전 잘하면 되는데, 손님들을 상대로 손금을 봐줬잖아요. 손금을 몇 회 봐줬어요? 3회를 봐줬는데 어떻게 봐줬냐? 속이게. 속였다 이 말이에요. 속이게 손금 3회. 누가? 임겸육이가. 기사 임겸육이 속이게 손금 3회예요. 자, 이제 기. 등록 기준 미달이잖아요. 실무교육 이수 사무소 확보. 이사는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사무소,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 짝지. 제재가 똑같으니까 짝지 맞죠? 법인의 겸업 위반. 6. 부득이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6월 초과 휴업. 이 속이 어려워요. 전속할 때 이 속. 전속 중개 계약 체계 쓸 때 전속 개업의 4가지 의무 있지요. 그 중에서 3번째 의무. 정보망 또는 일간 신문에다가 계약 체결부터 7일 이내에 정보 공개 하랬잖아. 정보 공개를 안 한 것이에요. 그리고 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한 것이에요. 요거 다 상치입니다. 이게 거래계약서죠.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짝지, 거짓 기재 안 되죠.
개업이 이중계약서 거짓기재하면 상치죠. 소속이 하면 소속. 이소 이계금 할 때 그 이계죠. 자격증지 6월이잖아요. 그죠? 손. 요 손 나올 때마다 그래. 손해배상은 꼭 말끝을 흐려 이게. 손해배상 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요. 보증 설정을 안 한 것이에요. 금지행위 몇 가지? 10가지. 개업이 금지행위를 하니까 행정처분이 상치죠. 소속이 금지행위 하면요. 이소 이계금. 자격증이 6월이잖아요. 어? 삼회. 최근 1년 이내에 몇 회 이상? 3회 이상이잖아.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받고 플러스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그러니까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가 총 합쳐서 4번이 나와야 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업무정지 1번, 업무정지 2번, 과태료 여기까지가 뭐야?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예요. 맞지? 여기까지? 여기서 뭐가 나와?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중에서 뭐가 나와줘야 돼? 과태료가 나와줘야 상치가 돼요. 4번. 여기에서 업무정지가 나와주면 절취로 가는 거예요. 1번, 2번, 3번, 3주 나오고 누적돼가지고. 되겠죠, 여기까지? 자, 보세요. 절취. 자, 등록 취소 다시 한 번 더. 양가로 1번에 절대적 등록 취소, 필연적, 필연적, 그죠? 필수, 기속, 뭐 이런 거죠. 등록관청의 개업에 대해서 취소를 하여야 한다. 사부결 2등, 이소양, 정지 2회. 이렇게 연계합니다. 1번, 결격사유가 먼저 나왔네. 두 번째 줄에. 결격사유 맞죠? 거기 보면은 결격사유 중에서 기역부터 해가지고 시효까지 뭐 나와 있습니까? 기역부터 시효까지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취소가 되는 사유예요. 여기 없는 사유는 취소가 안 되는 사유예요. 일단은 넘어가시면 돼. 일단은 5월달에 한번 볼게요. 5월달에 다음 순환 때 2번 2등입니까? 네, 이중 등록이네. 3번은 뭐죠? 부정 등록입니까? 거짓 등록, 부정 등록이죠. 자, 4번은 사망 해산입니까? 5번은 이중 소속이죠. 6번은요? 양이네. 성명 또는 상호사에서 중개 업무 하게 하거나 양도되어. 7번은 정지 중이잖아요. 업무 정지 중에 중개 업무 요거랑 그다음에 자격 정지 중인 소속으로 하여금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 하게 했잖아요. 8번이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 정지 받고 다시 업무 정지 해당하는 행위 했을 때 한 경우 삼지 나오시죠. 일단 사유를 기억하고요. 절취 상치 중에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294페이지에 상치 임의적이라 적어놨죠. 재량적, 임의적 등록관청의 개업에 대해서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지. 기사, 임겸6, 속이개, 손금 3회. 1번 보세요. 이게 전속이잖아. 이게 속. 전속할 때 속. 전속중개 계약 체결했을 때 두 번째 줄에 정보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그 옆에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 공개했단 말이에요. 2번에 6개월 초가 휴업이죠. 3번은 손금 3회 할 때 손이잖아요.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4번이 기, 등록 기준 미달. 5번은 금, 손금 3회 할 때 금 금지 행위. 6번은 이중사무소 이사 할 때 이사. 자, 7번이 임겸6 할 때 임신계시설물이죠. 8번이
이계, 속이계 할 때 이계잖아요. 이중계약사하고 거짓기지하고 짝지. 9번은 임금융 할 때 경업 위반. 10번은 손금 3회 할 때 3회 이상 업무중이 또는 과태료 받고 다시 업무중 또는 과태료. 11번은 뭐냐면요. 이거는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보시면은 독점규제법을 위반해 가지고 일단 독점규제법 위반인 거예요. 이거는 과징금을 2년 이내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았다. 요거는 이제 시험 잘 안 물어보는데 독점규제법 위반해 가지고 과징금을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걸로 그래 기억하시면 돼. 상치입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처분권자, 처분 대상자 다시 한 번 더. 우리 등록 취소의 처분권자는 등록관청이 될 것이고 대상자는 기업이 될 것이다 이 말이죠. 등록 취소의 절차를 보니까 청문을 실시한다 이 말이지. 그런데 사망회사는 들어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청문을 실시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 동그라미 니은에. 그리고 등록이 취소가 되면 등록증 집에 가져가는 게 아니고 등록증 어떻게? 반납해야 돼요. 마찬가지 처분일로부터 7일 이내 반납, 7반납. 반납하지 않으면 이거 100만 원 이하 중에서 얼마지? 등반은 얼마야? 100만 원 이하 중에서? 등반은 50만 원이에요. 자반이 30만 원이고 등반이 50만 원이라고. 자, 법인 해산이다 그러면 누가 반납해야 되겠어? 대표자가 가야지. 법인 해산이면 대표자가 가야지 끝까지. 대표자이었던 자가 반납해야 되겠죠? 여기까지 볼게요. 여기까지 보고 좀 쉬었다가 업무 정지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